연력학은 물리 및 과학에서 둘 다 다룹니다. 진상쪽의 정형 데이터로는 진상쪽은 1학년 1학기 때는 물리에서 1학년 2학기 때는 과학에서 다뤘고요. 인천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연력학을 다뤘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기체에다가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뭐 보통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집어넣었더니 기체의 부피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온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는데요. 일단 화학 얘기를 먼저 할게요. 지금은 화학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화학 2에서 소개되는 겁니다. 1의 법칙이 있네요. 물론 중1 정도에서 보일법칙 배웠죠? 보일법칙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하면 템퍼레이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다시 말하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해요라는 게 보일러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법칙을 우리는 X축, 압력축에 대해서 Y축, 부피축을 주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P1의 압력에서 B1의 부피였었습니다. 즉 P1, B1 요만큼 보겠네요. 그랬더니 P2의 압력이 있다고 압력을 높였더니 여기에 부피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이 둘의 면적이 마대 같대 하는 이런 내용이 보일러 법칙입니다. 이때 이 온도 T는 많은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보통 화학에서 X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화학에서 X축의 의미는 뭐예요? 조작변이죠. 예, 물론 이제 독립변인에 보면 조작변인도 있고 통제변인도 있어야 되죠. 온도라는 건 통제가 됐어야 될 것이겠고요. 조작은 압력이 조작되고 그래서 Y축 결과 즉 종속변인이 Y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2 때 V2의 부피가 됐잖아. 이게 보일러 법칙입니다. P1, V1 equal P2, V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샤르 법칙이 나오네요. 샤르 법칙은 전기구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를 높이니까 부피가 증가한대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온도는 샤르이 얘기했던 온도는 섭씨 온도입니다. 도씨로 표현되는 섭씨 온도입니다. 0도씨의 부피를 V0라고 했었을 때 T도씨에서의 부피는 이라는 질문입니다. T도씨가 됐을 때 부피 T는 하겠습니다. V0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V0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273 플러스 T로 표현되는 이게 샤르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절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까지는 맞아도 섭씨 온도에 비례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100도씨 부피 대비 200도씨 부피가 2배 올라갑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섭씨 온도에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화학에서 말하는 비례는 Y AX의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온도에서 섭씨 온도에서 어떤 온도가 가장 특이점에 해당할 수 있는 온도일까요? 마이너스 270. 그렇죠.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온도는 기체 부피가 뭐하되 0이 될 거래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뭐하지? 액화되버리겠죠. 그 전에 액화되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기체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제로 켈빈으로 삼고 1도씨 간격을 1켈빈성으로 삼아서 0도씨니까 273 켈빈, T도씨면 273 플러스 T 켈빈 삼는 이걸 라지 T로 삼으면서 절대 온도라는 의미 있습니다. 단위는 켈빈 단위를 쓰겠다고요. 그래서 기체 부피는 뭐하래? 절대 온도에 비례해라는 게 샤르 법칙입니다. 그래서 T분의 V 값이 일정해라고 쓰는 게 샤르 법칙이 되겠어요. 물론 이 두 개를 합한 보일 샤르트 나오죠. 즉 T분의 PV 이꼴 일정해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과드 법칙이 나왔네요. 아과드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면 온도하고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기체 분자가 들어있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했었습니다.
화기구구로 오죠. 아보가드로가 갑자기 밥 처먹다가 오우 하면서 유레카 하면서 야 온도계 같은 부서 같은 게 이 기체가 들있어 딱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 돌턴 그거. 얼리다가 돌턴 무슨 돌턴? 아니 그 기체 성분비 그거죠. 기체 성분비? 일정 성분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루이 그 게이랑 게이 미사일 개인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요. 개인 이상이 필요해요. 하다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새로 만든 거죠. 예. 개인 이상이 발표한 기체 반응 법칙,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특정한 부피비로 반응해요라는 그런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돌턴의 원자 모델로 하니까 원자를 쪼개야 되는 모순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분자를 가져왔었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온도함리 같으면은 같은 부피서 같은 개의 기체가 들어있어, 기체 분자가 들어있어, 기체의 분자는 부피에 비례하거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샤벨에다가 다시 한번 넣었죠.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비례 상수를 넣었죠. 기체 상수 R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최종 특징이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T가 저렇게 넘어가니까 P, V equal N, R, T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때 아보가드로의 얘기는 온도가 0도씨 273 켈빈일 때 그리고 압력은 1기압일 때 22.4리터라는 공간 부피 속에 뭐가 있다? 기체 분자가 1몰에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화학에서 얘기하는 기체 상수 R은 273분의 22.4 기압 리터 퍼 몰 켈빈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걸 조금 더 줄여서 0.082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물리에서는 조금 다른 기체 성수 R을 씁니다.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쓰죠. 헥토 의미는 10의 2석 헬크를 뜻하는 거고요. 파스칼, 이거는 1파스칼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이 걸릴 때 이걸 우리는 1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1013 헥토파스칼 1기압이었습니다. 물리에서 원하는 부피는 리터가 아니라 세제곱미터입니다.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는 1몰개가 들어있겠습니다. 기체 상수 R의 273 켈빈이요. 그래서 물리에서 얘기하는 기체 상수 R은 이거 다 계산되니까 8.31 줄모 몰 켈빈이 됩니다. 원래 갑자기 줄이 나왔어. 왜 그럴까요? 갑자기 줄이 나왔어요. 파스칼 세제곱미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줄로 바꿔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헥토파스칼이 10의 제곱이니까.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어떻게 쓴다고? 헥토는 어차피 10이 있으니까 이거 사중계산의 얘기고요. 단위 환산의 파스칼이 이렇게 써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제곱미터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제곱미터 없애면 미터 하나만 남죠. 뉴턴미터가 나온대요. 뉴턴미터 줄입니다. 정리하세요.
압력과 부피를 곱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줄 에너지 2의 단위가 나와요. 이만한 공간 부피가 있네요. 이 안에 기체가 압력이 P가 되고 있습니다. 단면적 A라고 합니다. 압력 면적을 어떻게 쓴다고? 단위 면적에 눌러주는 힘으로 표현됩니다. 기체 분자가 용기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용기벽을 밀어주는 힘, 그거에 단위 면적을 눌러주는 힘, 그게 압력의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 법칙에서 분자의 충돌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샬롯 법칙에서 분자의 충돌 횟수 이런 것들을 묻는 건 주로 화학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리에서 묻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하며 이 기체가 요만한 공간 부피 V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부피 V는 면적 곱하기 높이가 실린더의 높이 이러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체가 팽창하네요. 그래서 요 실린더가 뒤쪽으로 밀렸네요. 얼마만큼? D만큼 밀렸네요라고 해보자고요. 기체 부피가 그만큼 증가했지요. 그렇습니다. 부피의 변화량, 부피 자체가 아니라 부피의 변화량을 묻고 싶습니다. 속도 자체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을 묻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피의 변화량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단면적 A 곱하기 D 이런 되죠. 앞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 압력과 부피의 단위를 곱했더니 뭐가 나온다고? 1의 단위가 나온다고요. 에너지의 단위가 나온다고요.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량을 해봤습니다. 압력이 어떻게 쓰더라고? 면적에 대한 힘이었고요. 부피의 변화량은요? A 곱하기 D. 그러니까 쉬워졌죠. 힘의 이름 머리가 나와요. 뭐를 부르죠? 워크. 이라는 게 있습니다. X축 부피가 있었습니다. 이니셜 부피, 처음에 부피가 있었겠죠. 압력이 있었네요. 특정 압력에서 부피가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부피가 변화하게 되면은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 이게 부피 자체가 아니라 부피의 변화량이에요. 부피의 변화량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된다? 기체가 외부에 대준 1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연력학의 가장 핵심이 압력에 대해서 부피가 변화하게 되면 부피의 변화, 물론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습니다. 반대로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그렇지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요 꼭 압력이 일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네. 압력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 압력 이렇게 되면 이 미소 면적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면적을 모아하려고 노력했던 양반이 누구? 뉴턴? 그렇죠. 이걸 말한다고? 미분? 적분이죠. 네. 이걸 적분이라고 불러요. 미적분이요. 적분. 미분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던 거고 적분은 면적을 구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사각형 면적 편하잖아요. 근데 곡선 둘러싸인 면적은 구하기가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곡선을 아주 세분화하면은 조그만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합쳐보겠다. 그게 적분의 얘기예요. 이해나? 네. 정리해.
기체 분자 운동 론하면서 기체 분자 이래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기체는 뭐 공간에 비해서 기체 분자의 크기는 정말 무시할 만하고 분자끼리 뭐 서로 완전 탄성 충돌도 한다고 생각하고, 그지? 인력 반발 이런 것들은 뭐 무시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체 분자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기체 분자 한 분자의 평균 운동에서는 온도에 비례됩니다라는 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 운동에가 증가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화학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해서 평균 속력까지도 넣는, 그래서 온도가 2배 올라가면, 물론 여기서는 절대 온도가 2배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에가 2배 커지겠고 표속력은 루트 2배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관심 가지는 그런 놈이었는데요. 일단은 그건 환경이고, 물리에서 기체 분자 운동에서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하겠습니다. 온도에 비례하는데 이걸 우리는 비례상수 넣어서 2분의 3 kT 이렇게 쓰겠습니다. 2분의 3이 왜 나오는지는 지금 당장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내년에 경시하시면 됩니다. 물론 과거 입학을 못하면 영원히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상수 K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하면 볼츠만 상수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이 볼츠만 상수는 기체 상수 R을 N제로 아보가드 숫자로 나눈 값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한 분자 운동에서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기체 상수 R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쓴 거는요, 1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자가 한 개로 기체 분자가 구성되는 거. 우리가 18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원자 한 개로 구성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2원자, 3원자 되면 이 숫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그건 관심 없어요. 되나? 네. 자, 어쨌든 한 분자의 운동에는 2분의 3 k t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2원자, 3원자 되면 좀 달라지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을 낼게요. 한 분자가 아니라 1몰계의 운동 에너지 총합을 낼게요. 아보 숫자가 그럼 모았어요. 그럼 어떻게 쓸래? 2분의 3 2분의 3 K K가 여기다가 아보 숫자만 곱하면 되다 보니까 2분의 3 나오죠. 그게 아니라 N 몰계만큼의 운동 에너지의 시간 총합을 내면 어떻게 쓸까요? 2분의 3 N 그렇지, 2분의 3 N R T입니다. 자, 이걸 분리해서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총합이기 때문에 라지우스에서 이걸 내부 에너지로 씁니다.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래서 물리원 공부하면 이 내부 에너지가 어디 비례합니까 하면 분자의 개수와 온도에 비례합니다라는 내용을 쓰는데요. 개수도 있고 온도도 있죠. 근데요, 보통 우리가 연력학 문제를 할 때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N을 어떻게 한다고? 일정량, 고정된. 결국에 내부 에너지는 누구에 비례합니까 하면 온도 위주로 합시다. 자, 다시 이상식 상대방식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상식 상대방식 P 이꼴 NRT 쓰고 있습니다. 화학에서는요, 온도를 일정하게 주고 여기 P1의 압력, V1의 여기 P2의 압력, V2의 부피, 온도 압력을 온도를 동일하게 주어지 놓고, 그래서 온도 압력의 곱은 분자의 개수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이게 화학에서 얘기입니다. 그럼 물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는데 일정량의 분자의 개수를 놓고, 여기서 온도 압력이 바뀌어지면 뭐가 바뀌어진다? T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일정량의 기체인데 1기압 1리터 돼 있는 놈과, 그지? 분자의 개수인데 2기압이고 1리터가 됐어. 그러면 압력이 높아졌다는 뜻은 일정량의 분자의 개수에 대해서 압력 부피 곱이 이렇게 되니까 온도가 T였다가 이건 T된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잖아,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물리에서는 압력 부피의 곱을 통해서 뭘 계산하자? 온도를 계산하자. 온도가 누가 더 높아? 내부 에너지가 누가 더 커? 분자의 개수는 일정할 테니까 이렇게 동일한 분자의 개수 N개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이런 걸 묻는 걸 물론 화학, 물리에서 그렇게 있다는 거죠. 화학에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압력 부피 곱이 분자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반면 물리에서는 분자 개수 똑같이 놔두고 온도 압력이 높은 놈은 온도 압력 곱이 큰 놈은 온도가 높아 에너지가 더 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단위가 에너지 단위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하는 거죠. 오케이? 네. 정리해.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놈은요, 결국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환이에요. 생명과학에서 우리가 뭐 식사량과 뭐 활동량 이런 것들의 비교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내가 3,000칼로리 먹었어. 3,000칼로리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먹은 만큼 일했으니까 내 체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는 거죠. 생명과학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5,000칼로리 먹었네? 2,000칼로리 일을 했어. 그럼 3,000칼로리? 그대로 찌겠죠. 3,000을 먹었어. 아무리 간에 그대로 찌겠죠. 3,000이요. 이해됐어요? 오이씨, 먹은 것도 없는데 3,000 일을 해. 3,000만큼? 아실 겁니다. 당연한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의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에다가 Q만큼 열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하겠습니다. 이 기체가 외부로 팽창을 해서 델타 V 부피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이게 일을 한 거죠. 즉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가 있다면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갔다면 델타 T 온도가 올라갔다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3,000 먹었어요. 2,000만큼 일을 했대요. 내부 에너지는 1,000 더 증가될 거예요 하는 거죠. 먹은 것도 없어요. 근데 기체가 팽창하면서 1,000만큼 일을 했어요. 내부 에너지는 1,000 정도 줄어들겠네요. 이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일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치 상대 방식의 P, V equal N, RT를 다시 한번 본다면 보일 법칙에 우선 온도가 일자가 된 거잖아. 예. 등온 상태였습니다. 팽창이 우리가 설명하기 용이할까요? 수축이 용이할까요? 팽창. 그죠. 아무래도 팽창이 용이하겠죠. 등온 팽창. 왜냐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부피가 증가했다가 기체가 일을 했네. 내가 기체였다면 그래 내가 일을 했어. 그리고 내가 기체 입장에서 내가 열을 먹었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팽창을 먼저 설명하고 그러면 압축력과 반대하면 되는 거죠. 좀 전에 이 열의 제1법칙은 무엇이었습니까? Q, 기체가 열을 얼마나 흡수했습니까? 그러면 델타 U, 내부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외부에 얼마나 일을 했는데요? 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해했어? 보이는 등온 팽창은 온도 일정이다. PV 에너지에서 기체 성수가 그리고 분자의 개수는 바뀔 거 없죠. 이건 항상 일정이에요. 결국엔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줄어드는데 자 이건 팽창이니까 압력을 낮췄더니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색깔을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 X축, 부피축, Y축, 압력축이에요.
이렇게 T 라인에서 이니셜 부피에서 파이널 부피로 부피가 팽창하면은 기체가 외도할 준비는 이걸 다 면적을 내면 되겠네요. 이만큼이 뭐가 된다? 워크. 이게 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만 관심 있으라? 얘는 델타 T 온도에만 관심 있어라. 그럼 기체가 한 일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압력과 부피의 변화라고 계산되겠습니다. Q 열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얼라리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온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건 0이에요. 결국엔 먹은 만큼 열 에너지 먹은 만큼 뭐 한 거야? 일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0 먹고 3,000 일했으니까 살찔 거 없지 했던 그 문제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이때 해지 워크를 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요 면적을 그리겠다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색깔 활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퀘스천. 앞에서 화학할 때는요. 압력과 부피,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부피가 감소했지. 이런 식으로 썼어요. X축을 뭐로 썼다고? 압력축을 썼어요. X축 있는 말고. 조작. 그럼 여기는 X축을 부피로 했네요. 부피를 조절했을까요? 부피를 조절했을까요? 네, 부피가 안 줄어. 부피가 늘어났는데요. 부피를 늘렸더니 압력이 감소했죠. 이렇게 된 건가요? 요즘 압력을 조절했겠죠. 압력을 조절했어요. 실린더에다가 추를 몇 개 더 얹으면서 압력을 높였더니 실린더의 부피가 줄어드네요. 추를 늘어내니까 다시 올라가네요. 부피가 늘어났네요. 이거 될 거 아니에요. 뭘 조절했어? 압력을 조절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X축을 부피축을 줬을까요? 하는 거지. 부피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 실험을 한 거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줄어들고 그 위에 있는 실린더를 뺐더니 이런 거잖아. 이런 실린더가 있었고 추를 하나 올려놨어. 그랬더니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추를 더 올려놨더니 또 줄어들 거 아니야. 이제 추를 덜어내니까 다시 올라가잖아. 부피는 결과지. 부피는 결과니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뿐이지. 부피는 종속변일 뿐이에요. 근데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그래프를 그릴까? 이미 답은 주어놨어요. 시작이랑 끝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쨌든 부피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압력하고 부피가 있으면은 그것도 압력을 줄였더니 부피가 늘어났잖아.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V 이니셜에서 V 파이널까지 부피가 늘어났네요. 이런 거 되는 거잖아.
그럼 왜 이렇게 뭔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끝났잖아. 네. 이게 뭐야? 면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 적분 구하는 거잖아. 워크 일이라는 게 압력 부피 곱인데 압력이 일정했으면 사각형 면적 아까 간단했잖아. 근데 이런 복수 둘러싸인 면적은 적분이죠. 이거 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입니다. 인테그랄. 압력. 근데 그 압력이 부피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압력이죠. V. 그래서 y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y축에 대한 적분도 물론 있어요. y축에 대한 적분도 있어요. y축에 대한 적분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y축에 대한 적분을 하려면 또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더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x축에 대한 적분보다.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거야. 이해됐어? 네. 요 면적이 직관적으로 누가 더 큰지를 y축에 대한 적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특히 연력학에서는 x축을 부피, y축을 압력 두 개의 압력을 조작했는데 부피가 종속적으로 변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온인 상태에서 기체에 열을 질렀더니 내부의 증가 없이 그냥 일만 하더래 라는 게 보일 등온 팽창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그렇다면 샤를 법칙을 하겠습니다. 샤를 법칙은 압력 있잖아요. 등, 압. 그래서 역시 설명이 편한 거는 팽창이 설명이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압력이 일정한데요. 온도 분자의 개수는 뭐지? 그러면 샤에서 뭘 조절했습니까? 온도를 조절했잖아. 온도를 높였더니 부피가 증가하는데요. 라는 게 등압 팽창. 온도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가는데 압력이 뭐한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온도 라인을 하나 더 그을게요. 그건 T 고온 라인입니다. 이거보다 더 고온 라인이 되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압력과 부피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잖아요. 그렇지?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압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온도가 올라갔다. 또는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됐다는 것은 역시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내가 열의 에너지를 집어넣었는데 온도가 올랐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된 게 있죠.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합한 만큼 훨씬 더 많은 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크기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나중에 만약 2학년 정도에서 공부하게 되면 등압 몰 비율과 등적 몰 비율 하면서 요 크기비가 3대 2 정도 나온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빠졌어요. 동그라미 크기 의미 알겠습니까? 네. 난 그걸 상정하고 그린 거야. 아무 데나 그린 거 아니에요. 아까 5천 먹었으면 2천 일하면 3천 살찌지 했잖아. 예, 그 얘기예요. 숫자를 아무 데나 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사인데. 자, 그러다 보면 워크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빨간 사각형에 있는 크기가 됩니다. 되겠어? 이게 비교될 수 있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예전 연력학이 물리 2에 있다가 물리 1으로 내려오는 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양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빠졌어요. 항상 그러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화학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강철 용기에서 또는 보통 플라스크에서 뭐 이런 거 합니다. 강철 용기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어떤 플라스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부피 변해? 안 변해. 그래서 부피를 나타내는 한자가 저기예요. 그 부피가 일정하면 뭐라 부를래? 그렇지. 등적.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등적 뭐지? 뭐 빨간 게 일정해 뭐 이런 거 안 돼요. 등적. 자, 가열이 편할까? 냉각이 편할까? 부피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하는 게 편할까? 냉각하는 게 편할까? 뭘 그렇게 고민해? 당연히 가열이지. 예, 부피가 일정하대요. 근데 여기서 바뀔 거 없어요. 가열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워크가 없어. 먹은 거 그대로 살찌죠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요? 뭐 하면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 거죠. 색깔 구분 되겠습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한 건 뭐다? 등온. 빨간색으로 한 것은 등압. 노란색으로 한 것은 등적. 부피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거 워크 없어요. 됐나? 자, 그러면 앞에서 아까 소개하면서 하나 남은 건 뭘까? 아까 내가 뭐 했지? 다 먹고 그죠? 운동 다 해버린 거예요. 뭐 하면서? 저 내가 네 가지 케이스 얘기했잖아. 네. 3천 먹고 3,000 다 한 케이스. 네. 5천 먹었는데 2,000이라고 3천 3,000 살찐 케이스. 3,000 먹는데 아무 일도 안 하니까 3,000 그대로 살쪘다 하는 케이스. 감지? 에라이 씨. 3천을 살 빠진 케이스는 뭐야? 안 먹고 일만 그렇지. 먹은 건데 없대. 먹은 게 없대. 근데 일을 하게 되면 하는 거야. 살 빠져야 되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먹은 게 없대. 열의 먹은 게 없대. 열의 출입이 차단된대. 무슨 글자 쓰면 좋을까? 이미 배웠던 글자야. 열 출입이 차단되는데 한자를 잘 적어봐. 열출이 차단된다. 열 출입이 차단된대. 열 출입이 없이 열 출입이 차단된대. 힌트 없나요? 한자에 한자잖아. 방금 얘기 다 했어. 그게 방금 열 출입이 차단된 데를 조합해봐. 열출이 차단. 지구학에서 배웠어. 구름 만들 때. 왜 기억이 안 나지?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면 주변 압력이 작으니까 기체가 팽창하는데 그걸 뭐라 불러? 기억이 열출이 차단된대. 네. 거기 다 했다니까? 등 열출이 차단된대. 등요. 열출이 차단된대. 미치겠네. 아이 굿단 녀석이라. 단열 팽창 못 들어봤어? 당연히 들어봤죠. 단열 팽창. 그래 단열 팽창하면 단열 팽창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지구가 공부할 때 단열 팽창하면 그 온도가 내려가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위가 의결되고 액체 물방울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이런 게 있잖아. 단열 팽창이에요. 그래서 외부로 뭐 한다면 일을 했다면 먹은 것도 없는데 일을 했다면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지.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다?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온도 라인을 T 이것보다 좋은 라인을 하나 더 그린다면 단열 팽창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단열 팽창 시 일의 크기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워크 단열의 크기가 작네요. 워크 즉 부피의 변환이 동일한 이니셜 상태에서 부피의 처음 상태가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했어요. 워크 등 온이고요. 제일 많은 건 뭐다? 워크 등 압이 제일 크네요. 그러니까 이해했어? 네. 그렇다면 단열 팽창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합니다. 에너는 당연히 변함이 없죠. 부피가 팽창했어요. 그지? 온도가 내려갔지요 하겠습니다.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졌어요. 요거는 비슷하게 늘어났죠? 느낌 알겠습니까? 네. 이해됐어? 내 화살표 크게 의미를 부여한 거 이해돼? 네. 화살표 크게 의미 부여돼? 네. 막 쓰는 거 아니에요. 의미를 다 쓰는 거예요. 네. 20년 이상 당신들을 가르치면서 색깔의 의미를 크게 의미를 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깊은 뜻이. 그럼요. 웬만하면 색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하게 문제 풀다 보면 색깔 뭐 우다다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규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연역학을 가르칠 때는 등호는 흰색, 등압은 붉은색, 등적은 노란색 그리고 단계는 푸른색을 쓰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 부분을 할 거예요. 토요일 올린 동영상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요. 연료가 어제 모의고사 올라오고 토요일로 올렸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수요일에 올려줬어요. 어제? 토요일 날 상가에서 이걸 애들 질문해갖고 좀 했어요. 토요일에 세 개나 나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히트 엔진. 한자로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 쓸래요? 히트 엔진. 히트 엔진. HIT가 아니고 HEAT예요. HE 히트잖아요. 그러면은 가열장치. 열기관이에요. 열시고. 고온에서부터 휴환 이온에너지 받아서 일을 해요. 그리고 폐열이 저열온으로 빠져나와요. 즉, 뭐 화학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동력으로 그래서 운동을 바꾸는 그런 놈을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놈을 써요. 열기관. 대표적인 열기관이 증기기관이죠.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그래서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 수증기가 열기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빗속이 왔다 갔다 하겠고 그걸 크랭크가 돌려서 바퀴가 돌게 만드는. 이해했어? 근데 그 실린더 내부에는 외부에서 물을 끓여서 들어온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외연기관이라는 힘을 써요. 외부에서 연소가 일어나요. 반면 현재 자동차는 실린더 내부에서 휘발유 유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폭발시키는 거죠. 내연기관이라는 힘을 써요. 내부에서 연소된다. 그래서 내연기관. 그래서 내연기관은 종말이 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내연기관이 실린더 내부에서 직접 연소가 일어나는. 이해됐어? 그래서
휘발유가 이제 연소가 일어납니까? 또는 디젤 경유가 이제 연소가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보니까 이 워크의 크기는 Q1과 Q2의 차이죠. 그렇다면 이 열개만의 효율은 하겠습니다. 당연히 넣어주는 Q1 대비 얼마나 일을 했습니까가 효율이 될 거 아니에요. Q2가 아예 0이 될 수 있을까요? 외부로 열 에너지가 하나가 빠져나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항상 고온체에서 저온체로 항상 열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Q1 Q2를 그쪽에 집어넣으면 1 Q1분의 Q2 이렇게 되고 있고 당연히 이 열개의 효율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효율을 가지는 열기가 없습니다. 이건 연력학차의 이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넣어준 Q1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겠대. 그거는 연력학차의 1법칙이 유의되는 그래서 제1종 연구가 에너지 안 넣어도 일 안 넣어도 지가 알아서 일하는데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100줄 넣는데 200줄 일을 하겠대. 이런 것들이